안녕하세요. 24시간 조선만 밀착 취재하는 임지혁입니다. 삼성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 하나통신과 함께 조선 빅3 중 하나의 회사입니다. 최근 이슈부터 적정 주가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STX중공업은 156억 원 규모의 선박인증 공급 계약을 삼성중공업과 맺었는데요. 21일 체결된 내용입니다. HSD 엔진도 삼성중공업과 3,821억 원 규모의 선박용 엔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는 수주 잔고인 28조 원에 해당하는 규모를 소화하기 위한 삼성중공업의 발주로 보여집니다. 삼성중공업은 상반기에 메탄올 컨테이너선 16척, LNG 운반선 6척, 원유 운반선 2척, FLNG 1척 등 총 25척의 수주를 받았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LNG선, FSRU, 유조선, 쇠빙유조선, 컨테이너선, 초대형 에탄 운반선이 있고, 해양 플랜트 제품으로는 FLNG, FPSO, 부유시 해양 구조물, 고정식 해양 플랫폼, 드릴십 작업 리그, 해양 개발선, 풍력 발전기 설치선 등이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이전 슈퍼사이클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871%의 상승을 보여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근이 슈퍼사이클의 초입일 수는 알 수 없지만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터지고 쭉 줄어들면서 다시 우상향하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최근 8,000원 위를 하방 경직성으로 지지해주면서 다시 재차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주요 매출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선해양 부문은 89.8%의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요. 3조 1,878억 원 정도 매출액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토건 제품도 있습니다. 10%에 해당하는 매출 비율이고요. 3,630억 원입니다. 주요 실적을 보시게 되면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1조 9,457억 원, 영업이익 589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23% 상회하는 호실적입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 및 중국 업체로부터 블록 조달 방식으로 조업 차질 우려를 불식시켰고요. 2023년 수주 목표 95억 달러 이상은 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60억 달러 수준의 추가 수주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BPS 5,094원 곱하기 멀티플 1.9배를 적용하여서 적정주가 9,500원으로 메리츠증권에서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가동률을 보시게 되면 89%를 기록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가동 가능 시간 1808시간에서 실제 가동 시간은 9629시간으로 수주를 더 받을 경우에 약 11%의 캐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R&D 부분을 보시겠는데요. 친환경, 암모니아, LNG, 질소 산화 기반 배기가스 저감 기술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IMO 국제회사기구에서는 넷제로라는 정책을 썼는데요. 넷제로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줄이는 그런 정책을 의미합니다. 암모니아는 NH3고요. 이는 친환경 연료라고 할 수 있는 H2O에서 수소가 빠져나온 것을 저장하기 편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암모니아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R&D로 선박 기술력을 쌓아가면서 정책에 맞는 교체 수요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출 비중을 다시 보시면요. 조선해양 부문이 88.5%, 토건이 11.5%인 걸 보실 수 있고, 그런데 영업이익이 조선해양 쪽이 99.5%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액 비중입니다. 국내가 97.3%이고 나이지리아, 중국 등이 2.7% 정도로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재무 현황입니다. 올해 추정치로 7조 9,962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2,101억 원을 추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적정주가입니다. 추정치로 48.81배의 PER을 가지고 있고 EPS는 176원입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48.81배에 176원에서 8,590원이 적정주가로 보여지는데요. 현 주가 8,860원이고 하반기 수주를 받게 된다면 적정주가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시황을 한번 보시면요. 최근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매파적 기조였지만 시장은 중립적으로 받아들였고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서 다시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중국에서 인지세와 증거금을 인하하면서 주가 부양책을 썼고 아시아 증시에도 훈풍이 불면서 현재 시장은 다시 정고점을 도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된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일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조선사의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격적으로 추격하여 매수하기보다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있을 때 분할로 리스크를 낮춰 관심을 가져가 보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메리츠증권의 2분기 컨퍼런스 콜 Q&A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 조업일수를 감안하더라도 실적의 추가 성장이 가능한지 3분기 추석 및 하계 운인으로 인해 조업일수가 줄어들지만 외국인 인력이 있어서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인력 채용 계획 1200명을 거의 다 채워서 18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조립공정의 경우 중국 영성공장에서 볼록을 조달하고 있으며 중국 업체 3곳에서도 조달받으면서 3분기 생산량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 수주 풀이 2024년, 2025년에도 남아있는지 전체 선대 대비 잔고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서 컨테이너선 발주량 자체는 감소할 개연성이 있으나 삼성중공업의 경우 남은 잔고에서 컨테이너선 매출 비중이 크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시아계 선주가 2023년 내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조달하는 블록이 컨테이너선 건조 목적인지 아니면 수익성 개선을 위함인지 조달받는 블록의 투입선 중에서 컨테이너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블록 조달 이유가 수익성 개선이라기보다는 늘어나는 물량을 스케줄대로 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했던 대형 컨테이너선에 대한 공선충은 이미 설정한 바 있고요. 중국에서 조달하는 블록이 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반대로 운반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타르 2차 발주 물량 및 모잠비크 상황을 보겠습니다. 선사의 입찰이 개시됐으며 174K급 외에도 큐막스급에 대한 카타르의 요구로 인해 협상이 진행 중으로 보이고요. 9에서 10월 이후에 조선소와의 본격 협상을 예상하며 연내 수주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모잠비크 건은 기존 일정 대비 6개월 정도 연장 요청을 받아 협의를 진행 중이고 모잠비크의 안보 상황이 개선됐고 4분기 중 모잠비크가 EPC를 재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LNG 협상도 비슷한 시기에 확인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FLNG 프로젝트 풀이 추가로 증가하는 추세인지 2-3년간 시장에 언급되었던 프로젝트들이 실제 수주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델핀 프로젝트만 하더라도 4기 플러스 2기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성과 방향성 친환경 강화 추세로 친환경 설비를 탑재한 선종 등이 등장하면 추가 성과 상승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삼성중공업의 단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